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오늘 경매물건 재밌습니다. 오늘 재밌어.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 누구나 꿈꿔오고 소망하던 그런 경매물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 건물 면적만 무려 130평을 가지고 있고요. 통회사 혹은 사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신축된 아주 세련된 건물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130평대의 유니크한 디자인의 신축 통사옥 건물, 역세권입니다. 이게 도대체 금액이 얼마야? 비싸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비도 채 못 미치는 금액에 현재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장 옥션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세한 내용들을 같이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의 2259번째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80-9번지고요. 집원은 매각기일은 24년도 2월 26일입니다. 아직 입찰 기일 남아 있습니다. 자,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상가주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토지 68평, 비교적 크죠. 그리고 건물 면적 약 130평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일괄적으로요. 자, 감정가 11억의 시작, 현재 유찰된 최저가 7억 7천만 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 저감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요 2022년도 09월 27일입니다. 그냥 신축이야. 그냥 신축. 솔직히 저도 오늘 이거 경매물건 보고 놀랐어요. 이거는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라요, 그냥 지금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그냥 지금 지어진 이런 통사옥의 경매 물건은 사실상 현장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안 나오죠. 잘 안 나옵니다. 시중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기에 경매 시장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경매 물건이죠. 그도 그럴 것이 현 신축을 진행한 소유자분은 직접 본인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직접 통사옥으로 쓰려고 신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로 만나는 게 뭐죠? 제로금리에서 7%대, 6%대의 말도 안 되는 고금리 시장을 만나고요.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황이 시작이 진행됐죠. 이렇게 되면서 폭탄적인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덩그라니 신축 건물만 경매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게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건축비도 채 못 미치는 금액이며 시세 대비 약 50% 반값입니다. 이러면 안정적인 수입을 예상할 수 있어서 오늘 경매 물건의 가치 여부를 저와 같이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물의 이미지 궁금해서 안 되겠어. 바로 건물의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현재 지도를 보시면요, 색상이 붉은 색상이 보이는 위치도 보이죠? 이 붉은 색상이 뭐예요?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상업지역과 인근에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성은 압도적인 편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철도 라인 노선 보이시죠? 뭐예요? 송탄역이 바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자, 회사를 사옥으로 임대를 구성하려면요, 주변에 중공업 지역 등이 인근에 있다거나 아니면 역세권의 위치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사옥으로 임대를 구성할 때 임차인들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 경매 물건은 그런 적합한 환경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우리 오늘 경매 물건의 토지는 이제 지목은 대지고요. 정방향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방향 토지를 가지고 있죠. 건물 계양도 한번 보시죠. 계양도. 자, 건물 계양도 1층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이미지가 안 나오죠?
건물 도면이 안 나오죠. 1층 전부를 필로티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부지를 전부 다 폭넓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약 5평의 계단은 존재하고 있죠. 2층부터 4층까지는요 동일 면적과 동일 용도입니다. 각 층별 30평씩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는 소매점입니다. 자, 소매점 혹은 통사옥 용도의 특성상 룸 개수를 막 나눈 것이 아닌 통사옥 용도로 그냥 일체성으로 뽑아냈습니다. 저렇게 되면 추후에 이제 뭐 파티션이나 뭐 가림막 등을 활용해서 회의실, 대표실 등을 구성하여 임대 구성하기에는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층짜리 건물인데요. 5층은 좀 달라요. 그죠? 여기 보시면 5층은 주인 세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가. 용도는 주택입니다. 면적은 28평이고요. 룸 개수는 총 3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욕실은 2개이고요. 주방, 발코니 등의 구성으로 주인 세대의 가족 단위를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 여기 보시면 옥탑 1개층도 존재해요. 면적은 5평으로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5층 1개층만 주인 세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는 통사옥, 회사로 운영하는 사무용 오피스용 건물입니다. 거기다 오늘 경매 물건은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까지 구성되어 있어서요. 임대 구성, 상부층의 임대 구성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막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그냥 뭐 크게 수리할 건 없다고 보여지겠죠. 자, 우리 물건 전경인데요. 여기 메인 도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도로에서 약 4m 정도로 빠지는 이면도로 2블록 뒤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차량 세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차량이 세워져 있는 거 보이면 차량 진입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량 진입에 있는 문제되지는 않는다. 건물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 사옥의 느낌을 물씬 풍기게 하는 구조입니다. 벽돌조 외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저렇게 측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측면은 진한 브라운색의 석재 붙임으로 포인트까지 준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보안문입니다. 보안 출입구를 활용하고 있고요. 감정평가사가 방문 당시에 현관에 진입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부 촬영 이미지는 첨부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외관상을 보면 내부 또한 마찬가지로 신축급의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하게 만드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입도로고요. 아까 메인도로가 여기 있죠. 메인도로에서 약 4m 되는 이면도로로 진입하면 여기 바로 만날 수 있는 우리 건물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물건지의 정확한 입지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장동 280-9번지의 물건지입니다. 자, 우리 물건지 인근으로는 고독 국제 신도시 및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가 근접되어 있습니다. 개발학력과 직장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크고 작은 산단들도 많이들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서요. 압도적인 임대 수요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지는 보이시죠? 바로 송탄역 앞에 있는 거. 송탄역 도보 5분 거리라는 초역세권의 입지를 품고 있습니다. 희석되지 않는 거죠. 그 외에 각종 상업시설, 관공서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인프라의 조건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장은 안 나가봤으니까요. 거리 뷰를 통해 현장에 대한 느낌, 상황들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지 인근입니다. 상가주택들이 다 혼재되어 있죠. 역세권 인근이라. 상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에 현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물건은 해당 이면도로로 쭉 타고 들어가면 나오니까 한번 물건뷰로 쭉 타고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주위 환경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시죠. 자, 쭉쭉 타고 들어갈게요. 주택가도 많이 혼재되어 있고요. 자, 이면도로지만 차량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아예 도로변 나가보죠. 도로변 나가서 이쪽이 송탄역이거든요. 이쪽이 바로 나가면 요렇게 돌면 바로 송탄역이에요. 바로 송탄역이 있다. 자, 우리는 왕복 교차가 되는 2차선에서 바로 틀어서 한 블록 진입. 짜잔. 짜잔. 요거예요, 요거. 자, 해당 물건이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 건물 있잖아요. 서울에만 저렇게 지어졌어도 최소 30억 이상 호가는 물건이었습니다. 30억 이상 호가는 물건이에요. 그렇다고 평택에서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가 싸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건축비는 다 똑같아요. 건축비는 오히려 지방이 더 비싸, 건축비가. 자,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건축비는 똑같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현 경매 최저가 7억대는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건축비도 안 나와요. 너무 싼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전면부는 이렇게 적별돌 구성으로 포인트를 살렸고요. 측면은 여기 측면이 좀 달라요. 측면은 진한 브라운색의 석재 붙임을 붙인 겁니다. 이게 마감 처리해서요, 통사옥의 건물을 조금 더 물씬 풍기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1층 필로티를 다 날렸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한 사옥형 건물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게 좋죠, 건물은. 그죠? 도로변에 있는 게 좋은데 한 블록 타고 들어와서 이면에 있는 사옥 건물이라 다소 아쉬운 부분은 존재합니다. 과연 그전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길래 이런 130평대 우량한 통사 5층짜리 건물이 지어질 수 있었는지 이거를 한번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왜 계속 봐야 되냐면 디벨롭 전후의 모습을 자꾸 내 눈에 익어가게 해야 돼요. 자꾸 익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건물을 봤을 때 디벨롭을 예측할 수 있는 시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건물 전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지? 이런 거를 자꾸 눈에 익게 하려고 많이들 저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이거였어. 아주 보잘것없는 땅속에 숨은 집들, 요런 거, 그죠? 그냥 단독주택, 가치 없는 거,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이런 주택이 있었는데 이런 주택을 허물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 짜잔, 통사옥이 지어졌다. 그죠? 근데 이거 지어져도 너무 높게 지어졌죠? 그 해당 이유가 뭐냐면요,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용도 지역이죠. 자, 이런 준주거 지역을 품고 있기 때문에 130평대의 우량한 통사옥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모든 사람들은, 아니 어떤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유튜버들도 그렇고요, 경매하시는 모든 분들 다 그래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적 가치를 보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현 토지의 가치를 전부 가져다 쓰고 있는 건물인지, 혹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현실화 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높은 수익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실력을 올릴 수 있게, 생산자가 될 수 있게 저와 같이 함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건물의 가치는요, 뛰어나 보입니다. 잘 지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의 상세 스펙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의 토지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가장 가치가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토지의 감정가만 약 5억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통사옥 건물 120평대는 현 경매 최저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120평대 건물은 거의 무상으로 따라오는 거야. 승강기 있는 주차장인 통사옥 건물 난리 났어. 그죠? 그 건물의 현황은 총 5층짜리 건물이고요. 1층은 주차장 필로티로 확보했고요. 2층부터 5층까지는 30평씩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5층만 3룸 형태의 주택이며 나머지 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통사옥 용도의 사옥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번만 이런 건물은요 딱 한 번만 임대 구성 잘 해놓잖아요. 공실료 걱정 하나도 없어. 왜? 층별로 다 개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상으로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맞춰놓으면 아무 생각 안 하셔도 월세 따박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현금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상 문제가 크게 있나? 뭐 하자가 있나? 권리 분석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건물 현황 볼게요. 2022년도 11월 25일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에는 추가적인 권리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임차인 현황 뭐라고 써있어요?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음. 한마디로 인수되는 보증금도 없는 깨끗한 경매 물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변의 시세는 어떤지 시세도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주변 시세 어떤지. 자, 건물 송탄역 주변입니다. 송탄역 주변이고요. 건물 매매 약 100에서 200평대의 면적을 산출해 봤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거의 나와 있는 게 없죠. 우리 물건이 한 요 근데 바로 요 근처인데 없어요. 그래서 주변 인근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 평당 1,600만 원대에 나온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1,600만 원. 그리고 더 뒤로 가면 1,800. 그죠? 우리 건물은 사용 승인이 좀 더 빠르고 이제 신축이고 이 근처에 있으니까 못해도 한 평당 2,0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세를요. 토지 평당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냥 70평이라고 가정하면 7, 24 그냥 14억이에요. 시세가. 14억의 가치를 품고 있는데요. 현 경매 최저가는 그냥 7억이라고요. 7억대입니다. 시세 대비 반값이라는 겁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대 구성을 해도요. 못해도 평당 4만원 정도 통사옥으로 줬을 때 임대 구성 가능합니다. 그러면 월세 흐름 500만원 정도는 세팅할 수가 있어요. 보증금 회수하잖아요. 수익률 10% 이상 달성합니다. 상가도 한번 볼게요. 상가 매매 면적 삭제하고요. 층수는 그냥 1층짜리 한번 볼게요. 1층 우리보다 더 먼데 그죠? 상가 있죠? 상가 얼마입니까? 7억 6천 그죠? 7억 6천입니다. 상가 35평짜리 월세 130만원 받습니다. 이거 130만원. 자, 근데 우리 거는 뭐예요? 토지만 70평이에요. 토지만. 건물 130평대. 그죠? 월세로 500만원 세팅 가능합니다. 7억 7천이에요. 7억 7천. 아까 부동산 얼마였어요? 7억 6천. 7억 6천 대 7억 7천. 1층 상가 사실 거예요? 이거 건물 사실 거예요? 1층 상가가 밉니다. 상당히 저렴한 거죠. 그냥 상가나 구분 상가 하나 살 비용으로 130평대의 통사옥 건물을 승강기 있는 겁니다. 이거 거를 운영할 수가 있다. 최고라고 보여지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총평을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물건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고도 국제 신도시의 인프라에 대한 기대 효과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다가 브레인시티에 대한 막강한 일자리 수요까지 존재하는 핫한 평택에 위치한 통사옥 건물이었습니다. 장점이 많이 있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추려서 사용 승인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냥 신축 건물입니다. 하자 수리 및 보수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승강기까지 구성되어 있어서요. 상부층의 공실료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임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쟁점이 오늘 경매 물건의 용도입니다. 용도가 매력적이에요. 현재 5층만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층은 소매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주택 규제를 벗어나서 안정적인 높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세금적인 절세 혜택을 같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요, 비교적 적은 종잣돈으로도 나만의 건물주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장점만 얘기해드리면 싫어하시니까 단점 두 가지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자, 우리 물건지거든요. 자, 송탄역 역세권의 입지를 품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B급지예요, B급지. 메인 지역은요, 여기 보시면 송탄 관광 특구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지정된 데. 여기가 메인 입지입니다. 여기가. 메인 입지거든요. 여기 거리뷰로 한번 봐드릴까요? 딱 봐도 먹자골목 형성되어 있고요. 이게 뭐야? 이게 여기가 맞아? 경기도 평택이 여기가 맞아? 막 이럴 정도로 엄청 번화가입니다. 그죠? 번화가고요. 수요층도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눌러볼게요. 그래, 도로변 누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까랑 완전 다르죠? 아까랑 뭐 사뭇 다르죠? 여긴 뭐야? 여긴 뭐 지방이야? 뭐야? 뭐 이럴 정도로, 그지?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입지를 품고 있는 건 맞아요. 입지를 품고 있는 건 맞지만 메인 상권의 상업지역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선으로 평가를 지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따져보면요, 수요가 이게 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우리께 물건지가 보시면, 자, 여긴데 우리 물건지 아까 여기 한 블록 이면 들어가면 나온 거죠. 요건데 나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딱 보시면 수요층이 주택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주택들로 혼재된 지역이라서 그냥 수요층이 확실한 다가구나 혹은 그냥 상가주택 정도면 임대 구성이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층별로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 용도의 임대 수요가 존재하는 것인지를 현장 가서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 공실률도 일부 예상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따져도요, 제가 봤을 때는 경매 최저가 너무 싸요. 진짜 싼 건 너무 싼 겁니다. 건축비도 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시세 대비 반값 정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베스트적인 출구 전략은요, 내가 평택역 인근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리화하고 있다, 이런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요, 이 기회에 아주 웅장한 나만의 사옥으로 이전하여 운영을 하시는 게 베스트적인 출구 전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공장 하셨던 분들 돈 많이 버셨죠? 공장이 잘 돼서 돈 번 거예요? 아닙니다. 공장 운영해서 직원들 인건비 정도 줄 정도면 그냥 그러니 한 거예요. 근데 돈을 어디서 벌었어요? 공장 주인들이 그 공장을 사놓은 땅 있죠? 그 땅을 사놨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만의 회사를 하면서 이 평택역 인근에 있는 준주거의 땅을 계속 깔고 앉아 있는다면 내 사업으로 돈도 벌고 자산 가치도 올라가서 동시적인 효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통사업도 운영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출구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분들이 매입하면 아주 베스트적인 항목이고요. 아니더라도 주변에 확실한 시세 조사를 통해 현 최저가에 도전해 보는 거 충분히 괜찮아 보이니까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현장감 넘치는 그런 영상들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날 잡아서 한번 제가 저녁에 머리하고 다 내리고, 머리오목 다 내리고, 반바지 반팔 입고, 캔맥주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냥 수다나 그냥 주구장창 이런 저런 얘기, 살아가는 얘기, 딱딱한 거 말고요, 넥타이도 좀 빼고 그때 그런 얘기 하면서 우리 친구잖아요. 같이 한 길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공동투자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친구들끼리 살아가는 이야기 하는 거, 편하게 일 끝나고 와서 집에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그런 편한 이야기, 더욱더 친해지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